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충분의 국제정치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그 지정학적인 뭐랄까요? 예. 뭐라고 정의를 좀 해야 될까요?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지정학으로 본 미국과 중국의 네. 국력 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어떤 얘기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지정학이라는 학문이 네. 그 독일 히틀러의 학문이라 가지고 사실은 그 뭐 이런 거 공부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네. 미국에서도 수십 년 동안 잘 안 했습니다. 한동안 거의 금기. 거의 금기죠. 네. 더군다나 이제 독일 말로 그 게오폴리티크 그러면 이건 아주 못 쓰는 학문으로 네. 이렇게 해서 못 쓰겠고 지오폴리틱스라는 영어 단어도 한동안 안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리학과에서 교수들이 폴리티컬 지오그래피라는 말로 이제 썼는데 이게 그 독일의 지오폴리틱스하고는 다르다는 걸 애써서 강조하고 뭐 평화의 학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이 전쟁이나 평화 그리고 국력 이런 거를 분석할 때 영토라는 것을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정치의 그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그 결국은 인간이 땅 위에서 이제 뭐 바다도 포함되지만은 네.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국가가 이제 그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국제 정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중국하고 미국 뭐의 관계를 쭉 이제 연구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비교를 하는데 그 글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그 내용을 발견한 거예요. 네. 뭐냐면은 테리토리 영토의 넓이가 세계에서 3등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러시아, 캐나다, 네. 미국 그리고 중국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네. 근데 그거랑 같은 책은 아니 다른 책을 읽다 보니까 땅 넓이 랜드의 그 사이즈가 미국이 4등이고 중국이 3등이라고 나온 걸 봤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이상하다. 왜 네. 이런 그러니까 지리학이면은 거의 과학인데 거의 네. 여기서 그 현대 지리학자들이 이거 그래서 미국은 영토가 980만 정도 되고 중국은 한 960만 정도 되거든요. 네. 960 몇만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몇만 차이 나는데 남북한이 20여만 평방이니까 네. 미국과 중국의 영토 차이가 그 남북 하나 차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서 이제 봤다가 나중에 내가 그 알고서 참 깜짝 놀란 거가 그 땅 넓이에는 호수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시카고 5대호, 네. 저 캐나다와 미국 접경지대에 있는 5대호. 이게 하긴 뭐 무리에 쓴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그 5대호라는 게 뭐 한반도가 그냥 통째로 빠질 5대호가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이 논아가지고 있는데 뭐 네. 나중에 한번 지도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통째로 미국에 있는 호수가 그 미시간호입니다. 네. 끼쭉하게 생겼는데 미시간 호수가 폭은 한 150km 정도 돼요. 네. 그리고 길이가 9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북한 다는 아니지만은 대한민국 남한만은 그 안에 퐁당 들어갑니다. 네. 이거 그걸 빼면은 뭐 중국도 호수가 있지만은 미국이 더 크니까 그게. 그래서 땅 넓이는 중국이 조금 더 넓고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미국이 네. 조금 더 넓고. 호수를 넣고 빼고에 따라 차이가 있겠네요. 저는 알래스카를 뭐 이렇게 그렇죠. 알래스카는 네. 뭐 당연히 미국 네. 영토로 네. 들어가는 거고. 예. 그렇게 하는 수도 있구나 하는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에는 물은 안 들어갈 테니까. 예, 저는 뭐 에베쿠멘에 얼메쿠멘에 그래서 알래스카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데를 빼면 그렇게 되나 생각했는데. 네. 그 알래스카는 뭐 그건 아니었네. 그 자체가 미국 본토의 7분의 1입니다. 무지하게 넓은 거죠. 그래서 그 지리가 이제 재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뭐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은 똑같이 넓은 나라야. 네. 뭐 거의 같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또 분석은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국경선의 길이, 네. 그러니까 해안선까지 닫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네모 번뜨던 나라죠 이렇게. 네. 그래서 캐나다랑 쭉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대서양 붙어 있고, 멕시코랑 붙어 있고, 태평양하고 붙어 있고, 네. 그거를 미국의 그 겉모양을 전부 줄로 긋고, 물론 알래스카도 긋고, 그 길이를 100으로 보면은 중국은 184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바다를 제외하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카나다, 두 나라밖에 미국 없고. 둘이고요. 중국은 세계에서 14나라랑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지로 붙어 있는 게 14나라. 그리고 바다로 직접 보고 있는 나라까지 치면 19개국하고 중국은 맞닿고 네. 있는 것이죠. 미국은 바다로 맞닿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멀리 있으니까. 네. 뭐 대서양 건너가야 되고 태평양 건너와야 되는 거죠. 그 국경의 길이, 그러니까 해안선까지 길이가 100대 184다. 그러니까 네. 중국은 아주 우리 쉬운 얘기를 하면은 평수는 같은데 유지비가 훨씬 더 나가는. 그렇네요. 네. 그런데 거기서 지금 14나라라고 그러고 미국은 2나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비교해 보면은 거기서는 더 황당한 이 사실이 나오는데 미국은 캐나다하고 붙어 있고 멕시코하고 붙어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이 전혀 적으로 가정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미국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학의 민주적 평화 이론, 네.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멕시코나 캐나다가 미국을 뭐 이렇게 덜덜 떨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랑 붙어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14나라인데 제일 길게 붙어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역시 네. 한 3,800km쯤 돼요. 그럼 몽고, 북한하고도 1,몇백 킬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경 길이가 무지하게 긴데 그 옆에 어느 나라도 중국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친하거나 양호한 관계에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뭐 러시아는 뭐 숙적이고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저쪽으로 가면 탄자 붙어 있는 나라가 많아요. 뭐 네. 무슨 기르기즈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뭐 다간 탄자가 여러 개 있고 네. 그 다음에 파키스탄 지난 다음에 인도 있는데 인도가 또 중국하고 사실상의 숙적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뭐 이제 인구도 중국을 앞선다고 앞으로 얘기할 정도로 네, 공식 통계는. 네. 저 미국하고는 또 뭐 아주 잘 지내고 있죠 지금. 그리고 요 최근에 인도하고 베트남하고 또 안보 협력 네. 협정도 맺고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버마라는 나라 한 나라가 그래도 중국하고 좀 관계가 좋았습니다. 미얀마, 버마. 미얀마. 네. 미얀마가 이제 군사 독재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많이 그 무기도 좀 받고 그랬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최근에 민주화가 되면서 오히려 그 중국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미국 쪽으로 이제 좀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라고 옆에 있는데 캄보디아는 오바마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뭐 미국 편으로 만들어 놨다고 볼 수 있고. 네, 인구 1,500만. 그렇죠. 네. 과거에 크메르죠. 그 네. 크메르. 킬링필드. 예, 네. 크메르입니다. 그리고 뭐 라오스만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월남이라는 베트남. 이건 네. 뭐 이건 인구 9,500만. 이건 뭐 그 네. 큰 덩어리죠. 그건 뭐 지금 뭐 미국이 동맹국으로 착각할 정도로 지금 사이가 좋아지고 있고. 떠오르는 신흥 그렇죠. 강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바다로 오는데 한반도 있고 네. 일본 있고 대만 있고 중국이 이런 지정을 가지고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겠느냐가 사실은 그 지정함만 보면은 중국이 패권도 조국이라는 것은 경제학적인 얘기지 지정학이나 군사학은 아니겠구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지정하기 네. 불리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말하자면 우호적인 나라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름대로 또 한 칼씩 있는 나라들이 많네요. 그럼요. 러시아 그렇죠. 몽고 그렇죠. 몽고는 지금 그 재밌는 거가 몽고 제가 작년에 뭐 다른 일로 몽고를 갔었는데 그 오래 계신 한국 분이 그러더라고요. 몽고 이 경제인들은 압도적으로 친중국이고 네. 몽고의 정치가들은 친러시아. 네. 그리고 몽고의 군인들은 다 친미래요. 몽골. 그러니까 이제 몽골의 네. 몽골이죠 지금. 네. 그 군인들은 미국 편. 그러니까 사업가들은 중국 편, 네. 정치가들은 러시아 편. 몽골 인구가 뭐 몇백만. 몇백만밖에 안 되는데 네. 거기 지금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몽고군을 가서 훈련도 시키고 네. 교육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보면은 이 몽고라는 뭐 옛날에 한때 뭐 세계적인 강대국이지만 원나라. 네. 지금 이제 뭐 약소국이 됐는데 인구도 없고 중국하고 러시아라는 세계적인 강대국 속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 나라가 안보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더 큰 나라를 불러오는 방법이죠. 그래서 미국에 와 있으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몽골을 이 뭐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몽골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무지개의 나라 솔롱고스라고 부른답니다. 네.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네. 심지어는 뭐 한국하고 합쳐도 좋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한 적이 있는 나라니까. 네. 예. 근데 하여간 중국이 지정학이 이렇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정학 가지고 이제 세계 미래를 뭐 예측하고 강대국 관계를 보는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정학적으로는 좀 타당하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네. 되는 얘기다라고 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제가 이제 뭐 강의할 때 그렇게 이제 미국은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인데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를 위협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네. 미군 전원이 해외 원정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군은 해외 원정군이에요. 그러니까 본토를 지킬 필요가 없는 나라. 그렇네요. 이렇게 네. 안보가 좋은 나라는 지구의 지정학적으로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 9.11 테러 때 정도, 그러니까 본토에서 그렇죠. 또 소요가 일어난 거는 뭐 그 정도지. 9.11이 처음인데 네. 그거는 9.11은 정규 군사력이 아니라 CIA가 막는 군사력처럼 CIA가 막아야 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죠? 그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규적인 국가 위협, 전통적인 국가 안보 위협에서 미국은 본토를 안 지켜도 될 정도로 지정하기 아주 뭐 세계에서 최고로 양호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쥐세랑이라는 1900년대 초반이에요. 1905년인가부터 한 1920년대까지 한 20년 동안 그 미국 대사를 한 프랑스 대사가 네. 그렇게 그냥 너무 부러운 나머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에는 허약한 이웃 캐나다, 아래에는 또 허약한 이웃 멕시코, 네. 그리고 동쪽에는 물고기, 서쪽에는 물고기가 있는 네. 나라가 미국이다. 이건 뭐 이렇게 그 안보가 널널한 나라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옛날엔 그러니까 미국이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결국은 나오게 된 거가 2차 대전 이후인데 네. 1차 대전 때도 전쟁을 했지만은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자기가 그 역할을 맡은 거죠. 네. 근데 지금 또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고립이 몇백 년 동안 다 있으니까 먹을 거 다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 최근에 와서 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지도로 보면은 세계 지도 놓고 보면은 넓이도 비슷하고 딱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바다를 사이에. 근데 미국은 옆에 거치장거리는 놈이 하나도 없고 중국은 옆에 천지로 붙어 있고 그런 그림이죠. 이제 그림을 보면은 옛날에 옛날도 아니지. 일본과 미국이 패권 경쟁한다는 그런 얘기도 잠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냐? 그림이 지도 보면은 어떻게 일본이 미국하고 패권을 이건 말이 안 뭐 그런데 중국은 등치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자세히 본 사람은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주변국들 뭐 네. 19나라랑 맞짱을 먼저 네. 떠야 되는데 지도 얘기 몽골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국수주의적 관점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충근 박사님에게 질문하기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이 4조각으로 그러니까 대만까지 치면 이제 5조각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열될 보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람이 봤고요.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동북삼성, 양오닝성, 흥룡강성, 길림성 이른바 만주의 동북삼성은 통일 한국 쪽에 귀부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 프리드먼 교수가 그 얘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네. 뭐냐면은 그 지정학자하고 또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니까 국제정치를 힘의 관계로 보거든요. 힘의 관계는 힘이 센 나라는 늘어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우리는 뭐 한반도 안에서만, 한반도가 네. 이게 영원히 우리 거고 그리고 또 영원히 한반도만 우리 거로 착각을 해요. 네. 어떤 때는 한반도보다 만주까지 우리 거인 적도 있었고 그리고 고려 때는 한반도보다 작았고 이 나라가 네. 이거는 영토는 계속 변한 겁니다. 우리나라 뭐 그냥 역사를 담근 일이 5,000년이라고 그러는데 5,000년 동안 지금 우리 한반도 넓이는 500년 정도 요 한반도 넓이에요. 아까 몽골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과거에 그 뭐 한글 몽고, 한국 몽골 연합 국가로 연방제 이게 잠깐 그런 네. 얘기가 잠깐 있었죠. 잠깐 그리고 있었죠. 몽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를 네. 긍정적인 의미에서 가졌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인류 역사상 미국이 알래스카를 경유하는 걸 제외한다면 과거에 이제 띄어져 있는 나라가 예,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로 맞아요. 나뉘었고요. 띄어져 있던 나라, 그러니까 육로로 연결돼 있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로서 정체성을 유지한 어렵죠. 경우는 안 없었지 되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만주가 한국 쪽으로 말하자면 귀속이 되고 지금 중국 영토로 돼 있는 그 몽골 자치주 거기 내몽고인가요? 내몽고. 내몽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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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중국 자치주 안에 있는 내몽고와 지금의 몽골 공화국까지를 연결을 하면 이어집니다. 네. 예. 그 좀 오래됐어요. 내가 그 옛날에 한 20년쯤 됐나? 그 거시국토 통일론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일 얘기할 때 북한 압록강, 도만강, 백두산까지만을 치는데 넓게 보자는 그런 얘기죠. 어떤 분이 쓰신 책입니까? 이름이 안천인가? 안천 맞아요. 네. 하여간 그 책이 조금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건 너무 좀 이렇게 과격하다 해가지고. 근데 그게 과격한 건 아니고 현실주의 국제정책은 그거예요. 지금 독일 땅 보면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대전 그렇죠. 1차 대전, 2차 대전 하면서 그냥 완전히 쪼그라들었는데 네. 1914년 독일 지도 보면은 엄청 큽니다. 지금의 거의 한 뭐 2배가 네. 하여간 옆쪽에 폴란드 이거 다 독일로 돼 있고 네. 그래서 영토는 쉬지 않고 변하는 거예요. 국제정책에서 영토는 쉬지 않고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 언제 얘기했지만은 칼로 지키지 못하는 건 영토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제정책 원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이 세지면은 한국의 힘이 세지면은 만주가 어떻게 만주가 궁금하다라고 조지 프리드맨 같은 사람 능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참 놀라운 얘기가 되는데. 예. 그 조지 프리드만은 뭐 인터뷰도 하고 거기서 그 사람은 그랬죠. 한국이 통일이 되면은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로 이렇게 크게 되고 그리고 한 2040년 무렵에는 만주를 한국이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네, 프리드만은 그때까지 꼭 살아서 자기 예언이 맞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때 뭐 이런 95살이 되는데 자기는 그때 살아서 자기 예언이 맞는지 보겠다라고까지 이제 아주 뭐 재미있는 우리한테는 뭐 기분이 좋은 예측인데. 네. 그래서 사실 그렇다 치면은 중국이 한국을 통일시켜주면 안 된다는 논리도 되죠. 중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는요. 네. 그게 이제 국제정치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뭐 도덕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큰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절대로 남을 먼저 침략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은 고구려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왜?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남을 침략하지 않았는데 그 땅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고구려는 우리나라라고 그러고 네. 이거는 앞뒤가 틀리죠. 그러니까 몽골 지금 그 내몽골 몽골 공화국 동북 삼성 그러니까 만주 한반도 이어지면 그게 고구려죠 옛날. 고구려보다 좀 넓죠. 더 넓죠. 네, 네. 그러니까 만주까지는 고구려고 이제 내몽골 외몽골은 그럼 더 넓어지는 거 되는 거죠. 그건 뭐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언젠가 얘기했던 인구 문제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그러니까 저는 해결이 되고 물론 또 다른 사회 문제는 생깁니다. 그렇죠. 뭐 인종이 좀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언어도 다르고 하여간 뭐 그런 문제는 있지만은 그 나라가 커지는 거 우리도 좀 강대국다운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뭐 평화를 깨트리는 거라고 자꾸 위축되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강대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수들이나 학자들도 강대국 그러면 뭐 우리가 무슨 강대국이 되냐 그래요. 영국이 뭐 등치가 커서 강대국했습니까? 포르투갈이 등치가 커서 강대국한 거 아니거든요. 네덜란드도 한때 세계를 잡았던 패권국인데 그때 제가 그 유심히 이 통계를 보니까 네덜란드가 잠깐 동안 세계 제패할 때 네덜란드 해군이 세계의 절반이더라고요. 플라잉 더치맨.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다른 수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토가 좁아도 뭐 영국은 영토가 뭐 넓어서 세계를 지배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강소국 이런 거는 앞뒤가 틀리는 말입니다. 제 개념으로는. 어떻게 강국이면 강국이지. 강국이면 강국이고 그래서 강은 뒤에 대자를 붙이든 그냥 강국이든 해야지. 강소국
뭐 중강국 이런 거 없어요. 뭐 포르투갈이 중강국입니까? 강대국이지. 한때 네. 그렇죠. 항해왕 그렇죠. 엔리케도 내비게이터를 앞세운 네. 지금은 그냥 소국이고 네. 한때는 강국이고 강소국은 아닙니다. 네덜란드도 네. 강대국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뭐 그렇다고 그게 뭐 누구랑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네. 그럴 때 조금 좀 넓은 마음 이런 걸 가지는 거는 뭐 기상이지 기상. 그렇죠. 아무래도 그 큰 나라를 운영하려면은 뭐랄까요 관대해져야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만주를 넘어서서 내몽골, 외몽골까지 연결되는 국토. 그거 뭐 아주 그러면은 한 육로로는 이어지니까 만약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하나의 나라로서 뭐 얼마든지 그렇죠. 뭐 네, 굴러갈 수 연방국이 있을 될 것 수도 같은데 있고 이게 너무 제가 막 나간 겁니까? 아니면은 실현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겁니까? 뭐 고구려가 멸망하고 지금 1300년 됐습니다. 그죠? 네. 근데 요새는 뭐 역사가 더 빨리 변하니까 뭐 또 고구려가 부활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보다. 저는 예컨대 원나라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고려 왕들 충성 충자를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나온 역사서에 보면은 그 충성 충자가 붙었을 때 고려를 독립국으로 보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나라의 한 지방으로 보는 역사서도 거죠. 굉장히 많은데 그럼. 만약에 내몽골, 외몽골, 만주 이렇게 쭉 이어진다면 오히려 그때도 한 나라였으니까 지금 한 나라가 된다 이런 역발상도 가능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해봤습니다. 지도는 유럽 지도 놓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변하는지. 유럽 지도 뭐 이제 1500년, 1600, 1700, 1800 그러면 완전히 뭐 엉망입니다. 줄이 변하는 거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반도 지도 그러는 건 난 그 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를 그냥 완전히 그 섬으로 띄워놓은 거예요. 그 지도는. 뭐 독도 없다고 나중에 좀 찍고 그랬더만 보니까. 그런데 그게 그것만 우리 지도가 된 거는 우리나라 역사의 일부식이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더 넓은 적도 있었고 좁은 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인간의 생애가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생애를 넘어서는 만큼의 시간의 지평을 갖기가 생각 안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자기 먹고 살기도 급한데. 네.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기분은 좋습니다. 이렇게 지도 보고 공부할 때 그 국제 정치 공부할 때는 지도 펴놓고 공부하는 게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학은 아주 그 정확히 맞아요. 저는 제가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은 뭐 국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정말 가장 잘난 민족이기 때문에 뭐 이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분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랬을 때 만주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 그리고 한반도와 만주가 이어진다면 뭐 몽골 사람들도 사실 그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 그겁니다. 중국 정치가들이겠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쪼개놓겠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 그 흥분하고 화내고 그러죠. 그 미국의 정책이 중국의 분열을 도모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영국 학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썼습니다. 중국이 이 성질상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중국은 분열될 것인가 해서 우리말로 번역된 책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문화가 다양하고 경제 또 뭐 격차도 다양하고 동서남북 이게 뭐 아주 격차가 크죠. 그래서 그 중국이란 나라가 이게 하나의 나라로서 살기에는 너무 크다. 미국은 그래서 연합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 주마다 그 주지사가 있는데 주지사가 국군 통수 그 주방위군 통수권도 갖고 있어요. 그 주방위군도 뭐 별 2개 단 사람들 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사력까지 갖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참 기가 막히게 그 미국은 인조 국가입니다. 그렇죠. 만든 나라죠. 정말 그 아주 그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이 성공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생긴 나라죠. 만든 나라라기보다도. 그래서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 사이즈를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이라든가 또 다른 그 식으로 구조가 된 나라가 이만한 사이즈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충근 박사님과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 짚어봤고요. 제가 다소 황당한 얘기, 한국, 만주, 몽골 대연합,
이 얘기도 한번. 이게 뭐 외교 뭐 우리가 그냥 뭐 공부하고 학자니까 그냥 네. 재미있는 상상을 해본 건데 네. 외교관이 그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안 되죠. 저는 뭐 야인이니까 네. 얼마든지 또 문학을 했던 사람이니까 상상력에 기반해서 질문 던져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거는 얼마든지 괜찮지 않겠습니까? 뭐 상상하는 것만 들어도 즐겁기는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